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복지 채널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 폭탄 조심, 연금소득세 절세 최대 300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왜 중요할까요?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평균 82.7세인 셈이죠.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곧 현실화될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이는 결국 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과거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성장 시대였지만 현재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입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저성장 결핍 시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겠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자산, 특히 우리의 연금 수명도 함께 증가돼야 합니다. 그럼 연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신탁과 같은 연금저축이 있고요. 확정급여형인 DB, 확정기여형인 DC,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같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공적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의 과세 절차는 근로소득 과세 절차와 동일한데요. 각 공단에서는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를 종료합니다. 공적연금 수령 중에는 비과세 대상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도표에서 보듯이 2002년 1월 이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지만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소득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대신 공적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2002년 1월 이전분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소득공제를 받았던 2002년 1월 이후분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겁니다. 공적연금 위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엔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해야 될까요? 공적연금 수령액에서 비과세 대상을 차감하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되겠죠.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와 본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세액은 제로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00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세액은 11만 원이고요. 월평균으론 9,200원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세액은 20만 6,800원이고요. 월평균으론 17,200원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80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세액은 51만 8천원이고요. 월평균으론 4만 3,200원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2,500만 원일 경우 연간 납부세액은 126만 5천원이고요. 월평균으론 10만 5,400원입니다. 현재는 공적연금 자체만으로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2002년 이후에 연금 비중이 높아질수록 향후 세금 부담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공적연금 위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사적연금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과세는 합산과세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연금 상품의 종류 및 수령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저축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 및 세율 등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금 저축 계좌인지 퇴직연금 계좌인지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연금의 수령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납입액 중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지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운영 수익은 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의 3.3%에서 5.5%로 분리과세하지만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합니다. 연금의 수령, 즉 일시금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16.5%로 분리과세하는데요. 단 천재지변,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보아 3.3%에서 5.5%로 분리과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지만 역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운용 수익은 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의 3.3%에서 5.5%로 분리과세하지만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합니다. 연금의 수령, 즉 일시금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16.5%로 분리과세하는데요. 단 천재지변,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보아 3.3%에서 5.5%로 분리과세합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요. 동시에 이연 퇴직소득세는 30%에서 40%가 감면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공적연금만 있거나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적연금은 각 공단의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문제는 종료되고요. 사적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분리과세로 세금 문제가 종료됩니다. 사적연금의 소득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와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사적연금의 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55세에서 70세 이전은 5.5%, 80세 이전은 4.4%, 80세 이후에는 3.3%입니다. 단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인데요.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되므로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의 세금 비교 사례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공적연금은 각 1,200만 원, 임대소득도 각 1,200만 원, A씨의 사적연금은 1,300만 원으로 종합과세인 반면 B씨의 사적연금은 1,2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을 전제했고요. A씨의 과세대상 소득 3,700만 원에서 연금 소득 공제 590만 원과
인적공제 3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810만 원입니다. 2,810만 원의 세율 6%와 15%를 단계별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13만 원,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연간 납부세액은 306만 원, 월평균으론 25만 5천 원이 되겠죠. B씨의 과세대상 소득 2,4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과 인적공제 3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510만 원입니다. 1,510만 원의 세율 6%와 15%를 단계별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8만 원,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연간 납부세액은 111만 원, 월평균으론 9만 3천 원이 되겠죠. 별도로 사적연금 1,2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 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0만 원. 결국 B씨의 납부세액은 총 171만 원, 월평균으론 9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A씨의 세금은 306만 원인 반면 B씨의 세금은 171만 원으로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억 8천만 원을 10년간 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1억 8천만 원을 15년간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받으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결국 연금 수령기간 조정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인데요.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사적연금과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시 적용하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 비교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인데요. A씨는 분리과세를, B씨는 종합과세를 선택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공제 150만 원,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한 A씨의 사적연금 1,200만 원에 대해 세율 5%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세액은 60만 원, 월평균으론 5만 원이 되겠죠. 종합과세를 선택한 B씨의 사적연금 1,200만 원에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과 인적공제 3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8만 6천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연간 납부세액은 11만 6천 원, 월평균으론 9,700원이 되겠죠. A씨의 세금은 60만 원인 반면 B씨의 세금은 11만 6천 원으로 사적연금 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었죠. 참고로 종합과세 대상은 1,200만 원 초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고요. 선택적 종합과세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여러분께서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되신 분들 중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최근 5년간 납부한 연금소득에 대한 경정 청구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으로 인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적 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적 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되신 분들 중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소득세 폭탄 조심, 연금소득세 절세, 최대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